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모처럼 이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다시 62K 위로 올라서면서 또 한때는 63K마저도 터치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만 해도 오늘의 움직임, 그러니까 이제 어제가 됐죠. 그래서 이 어제의 움직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러면 왜 중요했었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, 어제가 요때였잖아요. 그래서 요 하락 추세선의 그 끝과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지지선으로 봤던 요 61K가 요 만나는 요 지점이 지금 어제 그 일봉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의 위치가 좀 중요하고, 그래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던 겁니다. 그런데 어제 자정 무렵 제가 요것을 이제 장 상황을 좀 살펴볼 때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61K 정도를 또 보이고 있었고, 그리고 뭐 이전에는 이 61K도 깨지면서 60K까지도 하락을 하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일봉을 다시 한번 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요 어제 일봉이 지금 이 도치 캔들로 보이면서 소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었고, 그래서 어제 자정 무렵만 해도 이 61K 지지 받을지가 관건인데 새벽 사이에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간밤에 이 버거형들이 또 긍정적인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약 3% 정도의 또 상승을 보였어요. 그래서 일단 좀 중요한 위치에서 상방으로 또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좀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럼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느냐, 그 문제일 텐데, 근데 보시면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을 드렸던 요 21선, 그런데 어제 그 상승이 지금 요 21선의 저항을 딱 맞아가지고 이 21선을 돌파하지는 못하고 지금 오늘도 이 21선에 맞아서 살짝 또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요 21선을 넘어주면서 그 다음으로는 요 51선,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는 한 65.6K까지 이 51선도 내려왔는데, 그래서 일단 이 51선까지 좀 넘어서야 그때야 이 상승 추세 전환의 그 시작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이 현 위치도 과연 이 21선을 좀 넘어서는지 그것이 또 중요할 텐데, 그런데 지금 이 전반적인 비트코인 흐름을 보니까 또 하나의 패턴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좀 보시면 이런 식의 지금 또 이쪽에 머리, 또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, 그래서 이런 흐름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. 역 헤드 앤 숄더라고 해가지고, 그러면 이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왼쪽 어깨를 만들었고, 또 이제 머리까지도 완성을 했고, 지금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,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왼쪽 어깨, 머리, 이제 이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지금 이런 모양새가 나오면서 이제는 이런 상승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닌가, 그런 기대를 또 만드는 것 같은데, 그런데 이걸 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, 여기 보시게 되면 보통 이 역 헤드 앤 숄더는 우하향하는 넥라인 패턴이 많이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이 역 헤드 앤 숄더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, 그래서 여기에 봐도 역 헤드 앤 숄더는 일반적으로 수평 넥라인보다는 우하향하는 넥라인 패턴이 많이 나타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, 근데 다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고, 거기에 지금 이런 역 헤드 앤 숄더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정말 여기에서 이런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으로 좀 가지 않을까, 그런 기대감을 또 커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뭐냐면, 요런 이제 정말 누가 봐도 이런 패턴이 보이잖아요. 근데 이런 것이 얼마 전에 있기도 했습니다. 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요
뭐 3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 그 흐름의 패턴이 진짜 누가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요 상승 페넌트형 차트 패턴을 해가지고 진짜 교과서적으로 이런 모습을 만들었었는데,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정말 그야말로 이 교과서 같은 이런 그림을 만드는 것인데, 근데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서 하방으로 방향을 틀면서 지금까지 이 조정장을 또 겪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누구나 예상하는 그 쉬운 길로는 좀 쉽게 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뭐 우리가 경험을 해서도 알 수가 있었고, 그렇다면 또 지금 누가 봐도 이 역헤드앤 숄더 모습이 보이는데, 그러면 이번에도 또 예상을 깨고 위가 아닌 또 하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런 좀 변칙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좀 교과서적으로 가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,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 뭐냐면, 이 매크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하방보다는 좀 상방에 더 가깝지 않을까, 저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. 왜 그러느냐, 그러면 요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요거 같은 경우가 어제 이제 저녁 9시 반에 이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었는데, 그런데 예측치로는 대략 한 21만 건 정도 됐는데 실제로는 23만 건이나 나오면서 이 예측치보다도 상당히 또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실업자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수당을 청구하는 그 건수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렇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과열 양상을 지속해온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미국의 GDP도 발표가 됐잖아요. 근데 예상치보다도 좀 많이 낮은 그런 성장세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성장도 둔화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노동시장도 어제 이 수치가 뭐 8개월 만에 최고로 이 높은 데이터가 나왔을 정도로 이제는 이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한 그런 데이터가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기사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5월 8일 이틀 전에 나온 기사예요. 그런데 이 기사 제목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시 경제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밑을 보시면 미국의 경제는 고금리 여파로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은 경제 붕괴의 불씨가 될 것이다 라고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가 반드시 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것을 좀 어필하는 그런 기사로 보여지는데,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느냐, 이제 뭔가 경제 데이터도 그렇고 이런 기사들도 그렇고 이제부터는 슬슬 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어떠한 명분 만들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또 어제 이 미 대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정치적인 이슈를 보더라도 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또 무엇보다 이 달러 지수를 또 보시게 되면 제가 최근에도 계속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요 달러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어제 하루도 좀 긴 음봉으로 마감을 했었고,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흐름이, 그러니까 뭐 직전의 움직임만 보면 뭐 이렇게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전반적인 그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추세를 드디어 이렇게 깨고 좀 내려오면서 이제는 이 하락 추세로 그 방향을 좀 틀었지 않았나,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달러 지수는 상방이 아닌 하방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본격적인 이 방향성이 좀 나오는 시점으로 저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이 CPI가 발표되는 그 시점부터
좀 더 명확하게 방향성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,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, 그럼 이 CPI가 언제 발표가 되느냐, 보시는 것처럼 5월 15일이니까 오늘이 5월 10일이니까 한 대략적으로 5일 정도 남았어요.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보시는 것처럼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, 근데 뭐 아직 예측치가 나오진 않았지만, 근데 뭐 지금 뭐 기사들을 좀 보니까 지난달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 CPI 지수가 뭐 예측치보다도 떨어지고 또 지난달보다도 좀 더 떨어지면서 뭔가 좀 물가까지도 꺾였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보여지기만 한다라면 좀 더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이 최근의 약세를 좀 깨고 이 상승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, 저는 그런 기대를 또 하고는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또 이 긍정적인 흐름을 요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, 그래서 어제 이렇게 또 공유를 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보시게 되면, 이것은 지금 3개월 누적으로 체크를 한 것인데,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숏베팅 물량과 롱베팅 물량을 봤을 때, 지금 뭐 이 56K 아래로는 이 롱베팅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정말 이 롱베팅 물량을 청산을 하려면 요 50K,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진짜 이 롱베팅 물량을 청산을 시키려면 이 50K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좀 이 롱베팅 물량을 청산을 시킬 텐데, 근데 과연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그의 반면에 지금 이 숏베팅 물량으로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66K에도 좀 진하게 이렇게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그 위로는 좀 더 이 노랗게 더 진하게 이 숏베팅 물량이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이 지금 3개월 누적으로 본 것이었고, 요 1개월 누적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느껴지는 것이, 지금 현재 요 위치에서 이 롱베팅 물량은 상대적으로 훨씬 지금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에 반면에 이 숏베팅 물량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한 노란색이 보일 정도로 이 롱베팅 물량보다 숏베팅 물량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저는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선물 시장만 본다라면 앞으로는 좀 하락보다는 이 상방으로 가야 할 명분이 더 크지 않을까. 그래서 여기서 썼듯이 무엇보다 많이 쌓여있는 이 숏베팅 물량들도 청산시키려는 그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것도 보여드리면, 지금 이 비트코인의 조정폭이 얼마 전에 지금 이 56.5K까지 하락을 하면서, 그래서 이 고점 대비해서 이 조정폭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23%의 그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,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이후로 이 비트코인의 조정폭이 보통 한 20% 내외로 마무리됐다라는 것을 봤을 때, 이번에 이 23%의 조정폭은 그 조정폭의 깊이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조정 장세를 완성할 수 있는 그 조정폭을 좀 만들었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는 무엇보다 이 기사가 매우 긍정적으로 좀 와닿았는데,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. 그러면서 US 벤코프와 로스차일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,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제 뭐 일반 기업과 뭐 금융회사들이 5월이 되면 이 SEC한테 13F, 그러니까 증권 보유 내용 문서, 내가 어떤 주식과 그런 ETF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SEC한테 제출해야 되는데, 그런데 이 미국의 대형은행 US 벤코프가 지금 1,500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했다라고 또 확인이 됐고,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 US 벤코프 하면 그렇게 또 유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, 이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, 미국의 100대 은행 해가지고 1위가 JP 모건이고 2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,
그 다음에 3위가 시티은행으로 볼 수 있고 4위가 웰스파고 5위에 이 US 뱅코프가 있다라는 것을 볼 때 그래도 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큰 은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골드만삭스보다도 상위에 있는 은행이기도 해요.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대형 은행이 지금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했다라는 것이 또 밝혀졌고 그리고 또 워낙 유명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만든 운용사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도 42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또 오늘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1500만 달러, 420만 달러니까 액수로 보면 그렇게 뭐 큰 금액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. 그런데 여기서도 좀 보시게 되면 프랑스의 2대 은행인 BNP 파리바도 얼마 전에 이 SEC한테 이 13F 요 문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도 이 블랙록의 ETF를 또 보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요것도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무려 168개의 자산 운용사가 블랙록의 ETF를 또 보유 중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깜짝 놀랄 금액으로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168개나 될 정도로 월가를 비롯한 수많은 이 전통 금융가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이 기존 사이클과는 완전히 또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의 이런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오늘 이 금요일이 지나게 되면 또 내일부터는 주말장이 시작이 되면서 다른 매크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암호화폐 시장만 또 돌아가게 되는데 지난주 연휴에도 이 연휴 초반에는 또 긍정적인 그 흐름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또 주중에는 좀 약세의 흐름이 길어졌었던 만큼 이번 주말장은 뭔가 좀 이 긍정적인 예언을 하면서 다음 주 이 CPI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좀 추세 전환의 그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최근의 움직임이 좀 약세 흐름으로 계속 좀 이어져 왔지만 저는 이 조정 장세의 그 끝이 점점 다가오면서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어요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